이 방송은 미스테리, 심리, 스릴러 영화를 소개하고 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영화 리뷰 방송입니다. 내가 몰랐던 그 영화, 당신이 놓친 그 영화. 본격 미스테리 심리 스릴러 영화 소개 방송, 이름하여 블랙홀. 바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메르미입니다. 네, 미스테리 고수가 되고 싶은 한고수. 얼떨결에 방송하는 강대리. 네, 강북사는 프리랜서 안도팔입니다. 네. 뭘 또 해보려고. 요새 날이 풀렸다 추웠다 하고 있는데 봄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요즘 별일 없이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저는 이제 날이 풀려서 일만 했어요. 날이 풀려서 일만 해요? 날이 풀리면 제가 좀 바빠지는 직종이라. 아, 맞다. 이제 시작이다, 그치? 강대리는? 저는 오늘 미친놈 될 뻔했어요. 왜? 아니, 거래처 갔는데 그 일하시는 여성 두 분이서 얘기를 하는데 한 명이 얘기하기 전에 너무 재밌었던 거 있잖아요. 얘기도 하기 전에 계속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 그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근데 그게 저까지 웃긴 거예요, 그게. 그래서 같이 웃었어? 나 그래서 계속 소리는 못 내고 진짜 계속 웃는데 누가 봤으면 완전 미친놈 될 거예요. 언더펄님은요? 저는 지난주에 잘 뻔했죠. 금요일날 좋은 소식도 들었고요. 어? 뭔 소식? 무슨 소식? 아, 누가 파란 집에서 이제 쫓겨나가지고. 자택으로 돌아가셨죠? 네. 안 가더라고 자꾸 집에. 그게. 그래가지고 드디어 언제 가나 돌아왔습니다. 언제 가나. 숙박비는 받았나 모르겠네요. 한 이틀 더 잤는데. 메르미는? 뭐 저는 이제 바쁜 거 끝나가지고 한 보름 동안 진짜 편하게 놀고 먹고 자고 완전 좋았어요. 신선 노름 마셨네요. 네, 그래서 감기도 다 났고. 그러네요. 저번에 감기 걸렸습니다. 아, 그러네요. 참. 네, 저도 먹고 자고 잘 지냈습니다. 한고수님 댓글 소개해 주세요. 네, 하래님께서 주말입니다. 다들 잘 잠깐만, 왜 웃어? 기다렸다는 듯이 그냥 아까부터 기다리고 있었어. 핸드폰 들고 막. 네, 하래님께서 주말입니다. 다들 잘 쉬시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최근에 바빴던 일을 마무리하고 집 침대에서 늦잠 자고 이제 일어나서 후기 써봅니다. 그 느낌 알죠? 알카트라즈 편 너무 재미있게 잘 들었다고. 알카트라즈 나도 재밌었어. 그리고 악마를 보았다를 추천해 주셨고, 파라나님께서 옥수수 받으셨다고. 오. 생각했던 것보다 달고 부드러워요. 옥수수 받으신 분들 그 제가 포장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좀 포장이 좀 허접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강다리 맛있게 드세요. 스타일이었어. 다음 포이즈너 K님께서 그 경험담 있잖아, 귀신 체험담. 이거 메일로 많이 보내주셨었거든. 네. 네네네. 맞아요. 근데 저희가 분량이 좀 너무 넘어가지고 그걸 못 읽어드렸었어. 그래서 한 분 것만 채택해서 읽었었지. 네. 네네. 그다음에 큐탱님께서도 옥수수 받으셨다고 사진까지 또 첨부해서 보내주셨고, 가족이랑 드시려고 아버지 기다리고 있는 중이시래. 되게 착하시네. 효자. 효녀수도 있잖아요. 아 그러네. 또 파라나님께서 강대리 귀여움에 빠지시겠대. 그동안 잘 몰랐는데 들을수록 강대리님의 귀여움에 퐁당 빠지겠어요. 수요일에 업데이트 때는 에피소드도 기대합니다. 그 다음에 네, 어지기님께서 안녕하세요, 유령 청취자입니다. 문라이트님 있잖아. 문라이트님의 부탁으로 후원을 해주셨는데, 그 문라이트님이 메르미님 완전 팬이래. 그래서 메르미가 댓글 달아놨고, 그 다음에 문라이트님이 다시 그 위에 또 댓글을 남기셨어. 어지기 너 이 새끼 오해입니다. 네 분 다 좋아하고 팬입니다. 어이구 진땀나네 이렇게 해주셨지. 그 다음에 신보 89님께서 아직 안 올라왔네요. 매주 화요일 새벽에 올라오나요? 저희는 매달 10일, 20일, 30날 이렇게 업데이트 되고 있고. 네, 월급을 드리고 있죠. 자꾸 저 새끼. 명탐정 은송님께서 흥미롭게 듣고 있는 청취자입니다. 다 들었어요. 내비게이션 편은 들을 엄두가 안 나네요. 내비게이션 편이 안 무서운데 그러게요. 못 들으시다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 그리고 안도팔님 들으면 들을수록 빠져들어요.
요 매력 덩어리. 매력 덩어리. 감사합니다. 실제로 봐야 되는데 제가. 한국사람 불면서 매력 덩어리. 광대 A님께서 이번 달은 28일까지밖에 없는데 다음 달 10일 날 업데이트 되는 건가요? 말일인 오늘만 기다렸는데. 퓨. 근데 다 너네 칭찬하는데 내 칭찬이 없네? MD가 될 거야 님께서 후원을 해주셨어. 아유,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호이포이 님도 옥수수 잘 받으셨다고. 메르미님 각자 하시는 일도 바쁜데 조사하랴 녹음하랴 늘 감동스러운 마음으로 듣고 있어요. 천천히 올려주셔도 되니까 오래오래 해주세요. 네, 그다음에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리틀 배우님께서 오늘 혹시나 올라올까 해서 업데이트 표시 뜬 거 보고 잽싸게 들어왔지만 업로드 중이신지 다운이 안 됐었다고. 네네. 그래서 뭐 불신지옥 같은 거 있잖아, 무당에 관한 거 이런 거 해달라고 해주셨어.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파라나님께서 강대리님 매력에 강대리한테 완전 빠지신 것 같은데. 그래요. 강대리님 매력에 퐁당 빠졌는데요. 생일이셨군요. 생일 축하해요. 너무 귀엽대 강대리가. 보셔야 되는데. 저희는 절대 볼 수 없는 사이. 그다음에 만나면 안 메르미님 되는데요. 메르미님 애니 얘기하실 때 눈앞의 장면 이글거리고 있는데 딱 그 애니 얘기해 주셔서 완전 소름. 이 파라나님도 애니 좋아하시나 봐. 그리고 한고수님은 병원 가시라고 빨리. 저쯤. 조증. 앰뷸런스를 불러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비류연님께서 순위가 팍팍 올라가네요 해주셨고, 감사합니다. 댕댕이 커여워님 애청자입니다. 제 닉네임도 방송에서 불러주세요. 댕댕이 커여워님. 댕댕이 거영원님. 댕댕이 댕댕이 커요? 빨리. 댕댕이 커요? 커요. 커요? 파타마 예언이나 베트남 티쾅뚝 스님 등등 이런 거 이제 해달라고 해주셨고, 아, 네, 알겠습니다. 또 MD가 대표님께서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하나 고쳐드릴 게 있는데요. 그 아키히토 텐노 있잖아. 네. 그 일본 대사관. 네. 그 텐노가 그 천황을 뜻하는 거래. 그래서 일왕이 생일이었던 거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3단 옆차기님께서 잘 듣겠습니다. 이번 에피소드도 기대되네요. 그다음에 네, 제니 감사합니다. 1983님께서 이번 화도 역시 재밌어요. 3월 10일 날까지 또 기다려야 하네요. 이 제니 1983님이 아이디 바꾸셨지? 네. 최제니님으로. 네. 그다음 후쿠정님께서도 잘 듣고 있습니다. 거의 정주행 다해가네요. 거짓말 편 중에 우리나라 아동학대했던 여인은 인간극장에 소개됐었는데 죄가 드러나면서 매스컴을 탔던 것 같네요. 그러셨고, 명탐정 은송님께서도 강대리님 늦은 것 같지만 생일 축하드려요. 항상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후원을 해주셨어. 아유, 감사합니다. 강대리가 요즘 계세요. 대세인데. 또 신보 89님께서 거짓말 편 잘 들었습니다. 직장 끝나시고 녹화하시느라 피곤하신가 봐요. 메르미님 목소리가 굉장히 피곤해 보였어요. 네, 청군 황옥희님께서도 강대리님 늦었지만 생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생일을 여러 번 너무 챙겨 먹었어요. 그래. 강대리님이 중간중간 뜬금 드립 치시는 게 빵빵 터지신데, 그리고 아. 심리학과 출신이신데 그 이번 거짓말 편 이게 대학생 시절 때 강의를 듣던 기분이 나셨다고 해주셨고, 그다음에 모스트는 끼리님이 갑자기 팟빵 알림이 폭주하네요. 호스트 변경 때문인가요? 그렇죠. 드디어 되게 예전 댓글 읽으니까 이게 되게 예전 일 같다, 그렇지? 드디어 저의 잘못이 드러나기 시작하네요. 그다음에 슈파스 87님께서 내용이 진짜 알차요. 너무들 고생하십니다. 강대리 화이팅. 갑자기 마지막에. 인기 폭발 강대리. 네, 화이팅. 계세요. 그다음에 파라나님께서 또 거짓말 편에 후원을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우리 없어졌었잖아, 금딱지. 네. 아, 맞아요. 그래서 파라나님이 금딱지 없어진 게 좀 아쉬우셨나봐. 여러 번 해주셨어. 그 다음에 최강 소방관님께서 거짓말 편에 또 후원을 해주셨어.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취준생 및 공시생 준비를 하며 극도의 불안 증세로 고생한 적이 있었는데 그럴 의도는 아니셨겠지만 저는 이번 편을 들으면서 저의 과거를 돌아보게 되었네요. 역시 컨텐츠로 승부하는 지대너밭의 유일한 대항마. 이짓만 하면 이거 자꾸 사라지고 싶다. 이거 하지 말라면서 순간이동하고 한고수님 싶네. 이 얘기할 때 얼굴 되게 밝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몸치 장군님께서
메르미님, 한고수님, 안도팔님, 강대리님의 열정과 순수함에 감동하며 10일날을 기다리고 고대하며 매회 열심히 경청 중인 팬입니다. 아프셨을 때 투병 중일 때 우연히 접하게 됐을 때 저 블랙홀을 그래서 애정이 좀 남다릅니다 하시면서 후원을 여러 번 감사합니다.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좋은 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 바꾼 최재니님께서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고 다음 업데이트 기대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카미유 랑그레이님께서 생존 신고합니다. 오랜만에 오셨어. 네, 너무- 진짜 오랜만에. 좀 자주 듣다 보니 생각난 경주 요고생 실종 사건. 그래서 링크 걸어주셨어. 오, 들어가 봤어요. 투린 아빠님께서도 알포인트 해달라고. 알포인트도 해보자고. 네. 그 다음에 히스레저님께서 원조 메르미 알이 왔습니다. 오셨구나. 요즘 좀 바빠서 후기 한번 못 남겼네요. 자주 좀 오세요. 이 거짓말 편을 일본에서 들으셨었대. 바쁘시구나 여기저기. 그래서 히스레저님도 메일을 보내셨었어. 근데 우리 녹음하고 난 후잖아. 그때가 네. 보내신 게. 그러시면서 거짓말 편에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댓글이 좋아요. 댓글이 점점 밀리고 있어요. 그때그때 읽어드려야 되는데 맞아. 많은 데다가 그러니까. 또 저희가 시간도 있고 아니 근데 일단은 그냥 다 읽어드리고 싶은데 못 읽어드려서 그게 좀 아쉽죠 항상. 그러니까. 또 거슬리는 부분도 많을 텐데 또 항상 늘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영화 소개해 드릴까요? 본격 미스테리 스릴러 영화 소개 방송 블랙홀. 이번 영화는요. 한국 사회 전대미문의 연쇄 살인 사건.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 살인의 추억입니다. 뭘 추억한다는 거야? 살인을 추억하죠. 살인을 왜 추억을 하지? 살인을 나는 추억하죠. 그게 좀 제목이 마음에 안 들어. 아니에요. 이게 또 뜻이 있더라고요. 양면의 뜻인 거죠. 뭔데? 네. 그러니까 범죄자한테는 자기가 그렇죠. 살인한 걸 추억하는 거고 잡고자 왜냐면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 살인 사건을 추억하는 거죠. 네. 글쎄. 추억이란 건 약간 긍정적인 건데 그러니까 내 말이야. 살인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역발상으로 지은 것 같아요. 왜냐면 범죄자가 안 잡혔고 음. 지금 연쇄 살인이 멈춰지는 거잖아요. 네. 되게 심오하게 잘 졌네. 네, 잘 지은 제목이에요. 되게 아리까리하게. 내가 또 인정할 때 인정한다고 내가. 엄청 아리까리하게. 빨라요. 약간 부정적 의미랑 긍정적 의미 둘이 붙여가지고 잘 안 쓰는 제목을 뽑은 것 같아요. 좋더라고요. 2003년 4월 25일 날 개봉을 했습니다. 벌써 14년 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내가 기억나는 게 근데 휴가 나와서 봤었어. 아, 그건 벌써 1년인가? 저희가 원래 컨셉이 잘 몰랐던 영화를 소개해야 되는데 맞아요.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할 영화라 근데 원체 또 많이 이야기도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또 유명한 사건이기도 하잖아요. 네, 한국 사회 3대 미제 사건 중 하나죠. 네. 그렇게 유명한데도 사람들한테 잘 몰라는.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 몇 차까지 일어났어요? 제대로 답변 못 할걸? 그냥 많이 죽었구나 정도만 알지 디테일하게는 잘 모르죠. 그래서 영화 얘기로 잠깐 들어가면 다들 잘 알고 계시다시피 봉준호 감독의 두 번째 영화입니다. 첫 번째 영화 뭐게? 첫 번째 영화? 플란다스에게. 맞아? 플란다스에게? 네, 맞아? 플란다스에게 플란다스에게. 맞아요. 플란다스에게. 두 번째 영화가 되고요. 이제 봉태일의 시작을 알리죠. 플란다스에게. 다음에 132분의 러닝 타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2시간 조금 넘는 영화고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을 모티브로 하고 있고요. 이제 큰 틀은 김강린 교수가 쓴 희곡 연극 날 보러 와요를 각색한 미스터리 스릴러 영화입니다. 그럼 영화 날 보러 와요는 뭐야? 그거는 다른 거예요. 다른 영화가 거지? 아니라 네. 연극 아니에요? 아니 아니요. 연극은 날 보러 와요가 살인사 이거 화성에 대한 네. 건데 네. 영화 날 보러 와요도 있잖아. 네. 아, 그래요? 이번 새로 정신병원 끌려가는 거 하나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다른 아까 영화예요. 정신병원 끌려가는 거야? 네네. 강예원 씨가 정신병원에 잡혀가요. 그거는 좀 다른 영화고 출연은 송강호 씨, 김상경 씨, 김래아 씨 등이 출연했습니다. 두 분은 잘 아시는데 김래아 씨는 얼굴 보면 다 아실 거예요. 군발 그분이 김래아 씨인데 송강호 보조. 진짜 자주 나오시는데 이렇게 대중적이 안 알려서 좀 아쉬워요. 좀 송강호. 근데 얼굴 보면 다 아실 건데. 네, 이름이 그쵸? 김래아인지를 몰라 아. 사람들이. 그게 좀 아쉬워. 송강호, 김상경, 김래아 등이 출연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거 한다 그래서 저도 영화 다시 한번 봤거든요. 네, 어렸을 때 봤던 거라
좀 몰랐었는데 지금 보니까 되게 재밌대. 다들 어떻게 보셨어요? 정말 재밌어. 저는 너무 재밌었어. 그냥 나는 그 BGM부터가 일단 빨려 들어가. 향수기 예뻤다. 그게 진짜 엄청 회자되죠, 그죠? 그쵸. 그 배우도 거기서 이제 딱 각인이 돼가지고 그쵸. 향수기는 이제 개그 소재로도 많이 써졌고 뭐 강간의 제국 뭐 왕국. 이런 거, 강간의 왕국 뭐 이런 것도 여기서 날라차기가 다 멋있었죠. 여기서 다 나온 거지. 근데 그게 강간의 왕국이 애드립이 아니래. 실제 대사래. 실제 대사를 그렇게 찰지게 탁 한 거예요. 그게 다 의도된 텍스트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멋있더라고요. 뭐 연기야, 뭐 다들 잘 하시는 분들이니까. 송강호 연기 하나하나가 그냥 진짜 실제 형사 같아. 진짜 볼 때마다 진짜. 그 손짓 하면서 막 하는 거 있잖아, 막. 막 이러면서. 맞아. 디테일이 진짜. 변희봉 그 논에서 미끄러져서 내려올 때 있잖아. 약간 블랙 코미디? 응. 약간이 아니지, 아예 블랙 코미디지. 괴물도 진짜 재밌게 봤는데. 그리고 영화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디테일이 진짜 장난 아니더라고요. 모르고 봤는데 조사하다 보니까 영화 자체도 되게 웰메이드. 그래서 영화 소개는 조금 마지막에 하도록 하고. 어떻게 보셨어요? 그냥 다 재밌게만 봤어? 나는 되게 심오하게 봤어. 실제 사건을 알고 보잖아. 그러면은 틀린 점도 너무 많고 약간 좀 그 장면 있잖아. 송강호가 신발 이렇게 찍는 거? 발자국. 주작. 주작 말고 좀 좋은 거 뭐 있어? 조작. 신발 이제 조작하려고 결국 주작이란 말씀. 용의자 조작하려고 백강호 신발로 찍잖아. 알리바이 조작하려고. 그런 게 알리바이. 형사들이 실제로는 그러진 않았어. 그 정도까지는 안 했어. 근데 형사들이 그 당시 형사들도 고생 엄청 하셨을 텐데 그런 거 보면 되게 좀 보기 힘드셨을 것 같아. 형사님 분들은. 근데 뭐 진짜 답답해가지고 막 진짜 점집도 찾아가고 막 아침에 기도도 드리러 가고 그런다잖아요. 무당집 같은 건 진짜야. 네. 감으로 수사하는. 그 당시는 또 그랬지. 근데 또 반대로 김상경 씨가 한 역할은 데이터베이스에 문서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차가운 수색을 하는 타입으로 나오죠. 네. 둘 다 못 잡긴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일부러 의도인 것 같아, 그지? 송강호라는 형사랑 약간 컴퓨터적인 형사. 극적 네, 맞아요. 네. 너무 형사를 송강호에만 비추면 수사가 개판이었다 이렇게만 되니까. 사실 영화가 선대 악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재밌다고 느껴진 영화들 보면 같은 무리에서 긴장감 유발하는 존재 하나씩 꼭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역할. 이런 둘이, 형사도 있었다. 둘이 대비되는 역할이 좀 있었죠. 영화 자체도 엄청 재밌었지만 이제 영화랑 실제는 좀 다른 부분이 많았었죠. 그렇죠. 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각색된 내용이 있고 감독이 자기의 의도를 표현하려고 해서 좀 더 다르게 어필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일단은 실제 화성 사건 얘기랑 연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영화 첫 장면에 시작될 때 그거를 우리가 아이들 편에서 얘기했었잖아. 네. 뒤에서 그 경우 개구리 소년이 따라오는 거라고. 진짜 6명 딱 따라오는 거 봤을 때 소름 끼치지 않아? 그럼요. 자, 화성 연쇄 살인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자고. 이거는 약간 프롤로그가 있어요. 블랙홀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신가요? 현재 행복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 직장과 가정의 일로 고민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혹은 대박을 꿈꾸시는 분들 등등 다양하겠지만, 여기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너무나도 사랑했던 사람과 원치 않는 이별을 해야만 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누가 그랬는지, 왜 그랬는지, 왜 나여야만 하였는지 그 이유조차도 모른다면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오늘은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사건, 1986년부터 1991년 무려 6년 동안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반경 2km 이내에 일어난 강간 및 살인사건, 바로 경기 서남부 부녀자 연쇄살인사건, 속칭 화성 연쇄살인사건에 대해 다시 한번 기억고자 합니다. 한국 최대의 미제 사건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 사건은 완전 범죄가 아닙니다. 빈틈도 많았고 증거물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또한 목격자도 있었고 그 중에는 생존자까지 있었지. 네. 그래서 저희는 1986년으로 돌아가 저희만의 블랙홀 경찰서를 만들어 시간의 흐름에 맞추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연쇄 사건보다는 개별 단독 사건으로 시점을 돌려보겠습니다. 이제부터 머릿속에 2017년은 지워버리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사건. 1986년 9월 14일. 당시 71세 이화님 할머니가 직접 재배했던 열무, 고추를 팔기 위해 수원 시내로 향했어. 그래서 할머니가 이제 늦게까지 채소를 팔았단 말이야. 근데 많이는 못 팔았나봐. 열무 이런 거는 좀 남았어. 그때 할머니는 이제 만족했지. 그래서 본인의 집으로 안 가고 늦었으니까 그 태안읍 안녕리로 발길을 돌려. 왜냐면 거기에는 시집간 딸이 살고 있었거든. 항상 그러셨대. 팔로 나가셨다가 하루는 거기서 딸네 집에서 이제 자고 오시는데, 다음날 이제 밝지도 않고 어둡지도 않은 그 아침 있지, 버르스름한 저 새벽. 9월이었으니까. 안개 낀. 새벽 6시 할머니는 본인의 집으로 이제 가려고 딱 나가려는데 딸이 한마디를 해. 엄마, 아직 어두워. 날도 찬데 식사라도 하고 가셔. 그때 할머니는 일거리가 한둘이 아니여. 어여 부지리 해놔야 니들한테 손 안 벌리고 살지. 이 말 한마디를 남기고 집까지 30분도 안 걸려. 딸 집에서. 그러면서 나오지 말라고, 배웅 나오지 말고 집에 있어 하면서 고무신을 신고 집을 나서. 지금 가을이잖아. 네, 9월이니까. 일거리가 많아. 한참 많을 때죠. 그러니까 일거리가 많으니까 막 그냥 무작정 막 나오신 거야. 그리고 4일이 지났어. 19일 화성시 태안읍 안녕리에서 어린아이들이 이제 막 놀고 있었거든. 근데 한 아이가 야, 여기 마네킹 있어, 이렇게 소리친 거야. 네. 아이가 발견한 거예요. 처음에 아이가 발견했어. 근데 그 소리 듣고 그 근처에 이제 소한테 주려고 풀 베고 있었던 동네 주민이 있었단 말이야. 네네. 근데 그 어른이 이제 가본 거야. 설마, 에이, 사람은 아니겠지. 이 시골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잖아. 생각도 못했겠죠. 생각도 못했지. 끔찍한 일이. 그러면서 애써 자신의 생각을 부정했지. 근데 꼭 이런 나쁜 거는 설마가 역시나일 때가 많잖아. 그가 본 모습은 어떤 노인이 하의만 벗겨진 채 다리가 X자로 모아져 있는 거야. X자라고 하기보다는 굳이 설명하자면 그 성관계 할 때 있잖아. 다리가 벌려져 있잖아. 네. M자로. 그 모습인 거야. 발목만 X자로 꽈져 있던 거야. 이해가 됐어? 네. 네네.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지. 근데 지금은 제10회 아시안 게임이 서울에서 열리고 있어. 네. 그 경찰 병력이 서울에 다 집중돼 있었단 말이야. 네. 그래서 경찰 3명이 도착을 해. 확인해 보니까 일단 사건 현장은 인가가 없는 모퉁이 길이야. 그리고 주변에 할머니의 고무신하고 양말이 주변에 막 버려져 있어. 그리고 사체 주위에는 보자기 3개, 그 다음에 붉은 고추, 배지밀 1병. 이 배지밀은 그거 같아. 아침 거르고 가셨잖아. 그래서 엄마를 위해 딸이 준 게 아닐까. 그리고 범행을 당하는 동안 두려움과 괴로움을 못 이겨 구역질을 했었던 할머니의 토사물. 그리고 돈 몇 푼까지 사라지고 없었어. 그러면은 이게 시신의 상태잖아. 그러면 증거를 뭘 남기고 갔냐, 이놈이. 자세히 보니까 유류품, 범인의 네. 족적, 채모 이런 게 전혀 발견이 안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할머니는 버스가 다니는 큰 길까지 가던 중에 범인의 눈에 띄어가지고 목초밭까지 끌려갔던 거거든. 목초밭에서 발견이 된 거야. 근데 하나 발견된 게 있었어. 담배꽁초. 네. 그리고 현장에선 딸의 통곡 소리만 들렸어. 자, 부검 결과를 살펴보자고. 정액 반응은 없었어. 네, 맞아요. 그러니까 성폭행은 안 했다는 거잖아. 네. 그리고 할머니의 양말이 발견되었어. 근데 그 양말에 할머니의 지렉이 묻어 있던 거야. 아, 양말에 묻어 있었던 거예요. 그 할머니의 양말에 지렉이 묻어 있었다는 건 뭐야? 닦았어? 닦았거나 넣었거나 넣었다 뺐거나 둘 중 하나야. 그 하의가 벗겨져 있었던 것과 피해자의 다리 모양을 고려해 보면은
시도는 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잖아, 그치? 그쵸. 근데 할머니가 완강히 저항을 했을까? 그러셨겠죠. 그 사망 원인은 보통 매체에서 보잖아. 그럼 교살이라고만 나와 있어. 근데 정확히 따지면 액살이야. 액살은 뭔가요? 교살은 끈으로 조르는 게 교살이야. 목을 조르는 거죠. 응. 액살은 손으로 조르는 게 액살이야. 그럼 음. 교수형은 참고로 그건 교살이지. 교수형은 똑같이 밧줄로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중력을 이용해서 죽이는 거지. 네. 그렇죠. 교살, 액살은 내 힘으로. 아. 교수형은 그 상대방의 몸무게를 이용해서 죽이는 거지. 그걸 그렇게 분리를 해? 그럼 자 여기까지 이화님 할머니 살인 사건이야.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범인은 어떤 놈 같아? 할머니한테 원한을 사거나 그냥 묻지마야? 아니지 이 상태라면 아니 제 말이야. 아니 저는 원함보다는 처음에는 단순 소매치기 같은 새벽 이런 시간이었잖아요. 6시면은 그때 활동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시골은 이제 빨리빨리 일어나시잖아. 6시 20분이면 시골은 늦은 시간이야. 그리고 이제 옆에가 수원이니까 근데 수원- 인가가 없는 곳이거든요 여기가. 예. 저는 처음에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수원에 살고 있는 사람이 화성에 이제 요 친구가 있건 하룻밤을 자고 아침에 일찍 나가는 도중에 이제 할머니를 보고 아무도 옆에 없는 상황이니까 돈이 있을 만한 전대 같은 걸 보고 아무도 없으니까 그것만 처음에는 이제 돈을 노린 거다? 네. 돈을 노려서 이제 실갱이한 도중에 할머니가 크게 다치면서 이제 사망했을 거라고 봤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한 3가지 정도 유추할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이게 새벽 시간대에 있었다는 걸로 봐서는 계획된 범죄라는 거고요. 왜 계획됐지? 왜냐면 그 시간에 그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게 제한적이잖아요. 물론 이제 시골이라는 곳에서 많이 돌아다닐 수도 있지만 외곽 지역이라는 거는 그 시간에 사람이 안 지나다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길목을 지키고 누가 지나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고요. 사전 답사가 있었다는 거네. 아니 사전 답사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근처에 사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담배꽁초나 이런 게 발견됐다고 했잖아요. 그런 걸 봐서는 지능범은 아닌 거죠. 그렇지. 네. 지능범이었으면 그런 걸 근데 안 그 버려놨겠죠. 담배꽁초가 확실히 범인 건진 몰라. 그리고 세 번째는 3가지로 유추한다면 세 번째는 타켓을 여성으로 잡았다는 거. 그리고 뭔가 이제 성적인 판타지가 있었다는 거지. 저는 조금 반대로 봐요. 어떻게? 일단 노인이잖아. 만약에 성범죄가 목적이었다면 좀 더 젊은 사람을 택했을 것 같고 물론 노인이라서 저항을 덜한다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그리고 이 시간으로 보았을 때는 근처에 사는 사람일 것 같아. 그리고 이 할머니와 좀 안 좋은 관계여서 그러지 않았을까. 가는 길목에서 이 할머니의 동선을 알고 있었다 정도? 원한 관계에 의한 교살이다. 액살 말고는 다른 그 신체 소상은 없었죠. 폭행 이런 건 없었어. 근데 범인이 정말 성관계를 목적이었다면 네. 71세 할머니를 제압을 못했을까? 진짜 목적이 성관계면? 그냥 원한 관계 같아. 이 사건만 딱 단독으로 보면. 그럼 이거 하나로도 많은 추리가 나올 수 있어. 할머니를 제압을 못했으면은 범인이 힘이 없는 똑같은 노인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고 범인이 꼭 남자로만 생각하지 마. 여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발기부전 환자 대리만족 느끼는 사람들 있잖아. 그렇게 행위를 함으로써 그 다음에 제론토필리아라고 있거든. 그 노인한테 성적 노인 성애증 환자일 수도 있어. 이 사건만 보면 2016년에 우리나라에서 20대 남자가 이웃집 할머니 강간하려다가 실패해가지고 목 졸라 살해한 일이 있었거든. 있어요. 완전 똑같아 이거랑. 할머니 강간하려다 실패해서 목만 졸라서 살해했어. 그래서 제가 이 자료 조사하면서 어디서 찾아봤는데 그런 성애자 있잖아요. 그런 성애자가 청소년?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아까도 20대라고 그랬잖아요. 인 경우가 많은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대상이 처음
해볼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거의 처음 해보는 나이대에 자기가 충분히 제압할 수 있는 연습이었다? 네. 나는 이 사건은 개별 사건으로 정리를 내릴 수 있겠어. 너는? 뭐 나는 원한에 의한 아는 사람의 비슷한 나이대의 동네 주민 이하 할머니와 사이와 안 좋은 일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 그럴 수도 있어. 동선도 알고 언제 왔다 갔다 하는지 알고 뭐 이런 거? 난 동네 사람이라고는 생각은 안 해. 왜? 동네 사람이면 그렇게 살인을 저질러 놓고 숨겨야 돼. 진짜 안 보이게. 예. 근데 타지인이니까 별 상관이 없는 거야. 죽이고 아무데나 방치해놔도. 그래서 제가 서툴다고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획 범죄는 한데 뭔가 서툰 거예요. 그래서 담배꽁초도 그냥 주변에 버려져 있었던 거고 그리고 성폭행을 하려고 했는데 뭔가 서툴었던 거죠. 근데 계획 범죄라고 하면은 오히려 서툴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우발적이어야 오히려 서툰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네. 아니 내가 처음으로 그렇게 해보겠다고 했는데 아무리 계획했다고 해도 처음 해보는 사람이 어떻게 처음부터 잘해? 그래도 거기서 예를 들어서 담배 꽁초가 옆에 있었잖아. 나는 그 담배 꽁초가 범인이 피던 담배라고 생각을 하거든. 만약에 그러니까 우발적인 나도. 상황에서 누군가를 죽였어. 약간 지금 차이가 있어. 그러니까 도팔님 얘기는 내가 성폭행을 해야지 마음을 먹고 계획을 했는데 처음이다 보니 이런 저런 실수가 실수가 있었다 있었던 하고 지금 강대리님 말씀하시는 거는 가다가 지나가다가 진짜 속된 말로 꼴려서 그렇게 저지른 거야. 지금 강대리님 말씀하시는 건 가다가 갑자기 나는 그걸 얘기하는 거 같아. 타지에 사는 돈을 위한 사진으로 보는 거지. 시간대가 이건 백방계획이야. 시간대가? 시간대가 백방계획이야. 아침에 누가 그 시간에 한 시골은 더 일찍 일어난다니까. 그러니까 그 아침에 누가 아침부터 급해가지고 그렇게 했어. 근데 담배를 태웠다는 거는 대담한 면도 있는 거잖아. 저는 오히려 그걸 긴장. 아니 그 시간대에 사람이 누가 올지도 모르는데 새벽 6시에 시골에 막내도 막 가을이라 뭐 사람들도 많을 이제 일거리 하는 사람도 많을 텐데 거기서 담배를 폈다? 죽이고 나서? 범인께 아닐 수도 있잖아. 범죄 아닐 수도 있지. 근데 범인 거라고 쳤다면 아니면 거기서 담배를 피고 있는 도중에 피고 있다가 범죄를 한 사람이 거지. 지나가는 거를 이제 응. 멀리서 피고 있으면서 기다리고 보다가 가서 범행을 그 저질렀다. 범행을 데리고 와서 저지른 거죠. 순서가 바뀌었다. 네, 그럴 수도 있죠. 이것도 말 괜찮네. 그렇다면은 진짜 띨띨한 거네. 그래서 제가 이제 주변에 이렇게 담배꽁초가 버려져 있고 실제로 그 행위를 하지 못한 것 같은. 근데 우리가 2017년 입장에서 보니까 이렇게 띨띨해 보이는 건데 그 당시 메르미 말대로 담배꽁초로 이렇게 뭐 증거로 되겠어?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 나이가 연령대가 높으면. 그리고 막 어떻게 되든 상관없는 사람일 수도 있고 잡히든지 말든지. 그럼 띨띨한 사람이 맞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거는 왜 화성 연쇄살인의 1차로 됐는지 나는 의문이야. 이건 포함 안 개별 됐어도 범행으로 됐다? 봤을 때 이거는 좀 맞지가 않다. 너는 뭐 다른 생각이야? 아니 저는 그래서 이게 1차다 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실수가 많아서 네. 네. 이걸로 점점 진화했다. 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게 시작이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그 화성 연쇄 살인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발생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공주 연쇄 살인 사건이 있었어요. 1983년도부터 87년도까지 공주시 충청남도 공주시에 83년도? 네. 그러면은 87년도까지. 화성사건 일어나기 전 한참 전이네. 3년 전. 네, 근데 겹치죠. 음. 기간이. 중간에 겹치지. 네. 이게 이제 유사해요. 그 제가 이 살인 사건의 첫 번째 살인 사건이 유사해서 그걸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1983년 7월 31일 날 한 여성이 이제 사라졌어요. 이분이 이제 충청남도 공주시의 특정 면에 사는 홍씨 여자였어요. 나이가 50세였어요. 맞네. 네. 근데 특정 당일날 이 홍 여인의 행적이 또 없어요. 이 할머니처럼 그냥 집에 가신다는 것처럼 이 할머니도 그냥 일하러 집 근처 밭에 일하러 나간다고 하시고 나서 이제 행적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족들은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돌아오지 않으신 거죠. 며칠 뒤에 우성면 영봉리
소령골 계곡이라는 곳에서 이분이 싸늘한 시체로 발견이 돼요. 음. 제가 의심했던 부분이 여기서 동일해요. 뭐? 이분도 그냥 옷이 벗겨진 상태로 물속에 잠겨 있었대요. 특별한 외상이 없었대요. 네. 그냥 단순히 이분이 이제 계곡 근처에서 이제 멱을 감다가 그냥 물에 빠져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걸로 추정을 해요. 형사들이. 근데 이 이후로 6차례나 추가 범행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시작인 거야? 네, 이게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잡히고 나서 이 첫 번째 범행이 어떻게 있었는지 자백한 걸 설명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 계곡에서 멱을 감고 있던 홍 씨를 발견하고 마음을 품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범인이 이 홍 씨를 머리를 감고 있는 와중에 이제 물에 넣은 거예요. 예. 그리고 실신시킨 다음에 이제 강간을 하고 범행을 이제 숨기기 위해서 물에 이제 띄워놓고 나온 거예요. 근데 처음에 나이 많은 사람을 이제 했던 게 처음 범행이었고, 그리고 주변에 이제 외진 곳이라서 사람이 없었던 거였어요. 전혀. 근데 이거는 아침이나 이런지는 않았어요. 근데 외진 곳에 낮에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여자가 타켓이 되었었고요. 그리고 처음에 너무 서툴러가지고 강간을 할 때도 그냥 강간을 제대로 못했어요. 네. 그럼 되게 비슷하네. 지금 네. 화성 1차. 못한 채 그냥 금방 죽어버리니까 그냥 물에 띄워놓고 간 거예요. 네. 늦게 발견된 데다가 물에 띄워져 있는 상태니까 나머지 흔적들은 다 씻겨져 내려간 거였죠. 네. 그래서 나중에 잡혀서 이 사람이 이제 처벌을 받았는데 사형을 당했어요. 이분은 사형 제도가 시행되고 있을 때 잡혀서. 근데 그 사건을 보고 제가 혹시 이 사건도 첫 번째로 이 할머님이 타켓이 된 게 그런 의미가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안두팔님은 이거는 연쇄살인에 포함돼야 된다. 네. 한구수님은 단독일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그러면은 공주 사건은 네. 경찰이 처음에 어떻게 처리를 했어? 단순 사건을 단순 처리했어요. 사건? 네, 똑같아요, 그랑. 그럼 강대리 형사, 강대리 형사는 뭐야? 이완임 할머니는 그래요. 강형사라고 해줘요. 강대리 형사는 뭐예요? 김과장 언니 이거랑 되게 비슷하다. 그럼 강 형사, 네. 이완임 할머니는 어떻게 처리가 됐나? 단순 교통사고 똑같이? 처리됐죠. 공주랑 좀 비슷하네. 일단 수사 자체도 제대로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짐작 가는 대로만 수사 종결했을 거예요. 종결이라기보다는. 그 외상이 없잖아요. 외상이 없었어. 네. 그게 포인트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완임 할머니 사건을 우리 메르미 형사, 매 형사가 간단하게 나 정리를 기자로 해주시죠. 해주면 안 돼? 내 기자가 그러면 간단 명료하게 네. 메르미 기자가 네.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이완희 할머니 살해 사건. 네. 일단은 86년 9월 15일 날 시간은 새벽 6시 20분. 발견된 건 9월 19일입니다. 4일 이후에 발견이 됐고요. 재갈이나 결박한 상태는 없었고 시신의 모습은 하의가 벗겨진 채로 다리가 X자 모양으로 꼬여 있었다. 하고 증거품은 담배꽁초 그리고 사인은 액살, 손으로 목 졸라 죽입니다. 네. 기타 사항으로는 현금이 없어진 정도입니다. 날씨는? 맑음. 자, 그러면은 다시 1986년으로 돌아가자고. 송탄시 신장동에 소문이 나 있는 여자가 있었어. 되게 참하고 이쁘다고. 오, 시골에요? 25살의 박현숙 양이었는데 이 박현숙 씨는 허모 씨의 수양딸이었어. 그러니까 이 수양모가 허모 씨인 거지. 네. 수양모는 뭐야? 낳지는 않았지만 길러준. 근데 이 허모 씨가 박현숙 씨한테 한마디 해. 여기 이웃집에 건실하고 참한 총각이 있거든. 한번 만나봐. 쭉 내려섰구나. 그렇지. 그래. 이따 우리 집에 다 같이 와서 식사하자고. 이러면서 전화 끊었어. 아마 따로 살았던 것 같아. 그렇게 쌀쌀한 늦가을의 10월 20날 오후 2시에 박현숙 씨는 평소 아끼던 블라우스와 스커트를 입고 도착을 했어. 선봐야 되니까. 허모 씨 집에 도착을 했고 저녁이 돼서야 맞선볼 총각이 도착을 해서 다 같이 식사를 마쳤어. 그래서 뭐 이런저런 뭐 얘기 나누다 보니까 밤 9시가 된 거야. 그래서 현숙 씨는 이제 늦었잖아. 네. 시골 지금은 시골이
가로등이 너무 없어. 깜깜해. 그래서 현숙 씨는 늦었으니까 가봐야겠다며 집을 나섰고, 평소처럼 수양 모인 허모 씨는 동네 입구까지 바래다 줬어. 그렇게 현숙 씨는 이미 추수가 끝났어. 지금 추수가 끝나서 이 논바닥이 휑해. 그냥 그쵸. 그런 농수로길을 걷던 중에 실종이 되고 말았는데, 그로부터 3일이 지났어. 농고랑을 치러 나온 주민이 콘크리트로 된 농수로 안에 어느 알몸의 여성이 반듯하게 누워진 채 무릎만 접은 채 죽어 있는 거야. 두 무릎이 이제 접혀 있었다는 거지. 네. 반듯하게는 누웠는데 알몸으로, 전신 알몸. 그래서 현장에 가봤더니 일단 소에게 현금이 없어졌어. 네. 마찬가지로 금반지는 근데 안 가져갔어. 현금만 없어지고. 근데 여기에는 증거품이 되게 많아. 빈 우유팩 2개, 모발 6본, 핸드백, 의류, 시계, 그 다음에 매듭 지어져 있던 살색 스타킹. 이 매듭은 사체에 매듭이 지어져 있던 게 아니야. 그냥 스타킹만 매듭 지어진 채 버려져 있었어. 그래서 우리는 한 달 전 일어났던 이화님 할머니 사건을 떠올려 봤지. 근데 뭔가 비슷하지만 그렇다고 동일범위라고는 결론 짓긴 아직 힘들잖아. 그쵸. 그런데 이번 범인은 어떤 실수가 있었냐. 모발을 이제 검사를 했어. 모발 4본은 B형이 검출된 거야. 그 다음에 모발 2본은 O형이 또 검출이 됐어. 근데 현숙 씨는 O형이었어. 그러면은 B형이라는 거잖아. 네. 범인은. 근데 이것 가지고 뭐 범인이 B형이라고 아직 확실히 단정짓긴 힘들지. 주변에 있던 걸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 B형이 만나고 있는데 우유팩도 맡겼단 말이야. 혈액 의뢰를 했는데 결과가 나왔어. 우유가 2팩이었는데 한 팩엔 O형, 또 다른 팩엔 B형이 나온 거야. 그럼 확실하지 이제. 네. 그리고 더 확실한 거는 담배 꽁초에 B형이 검출됐어. 그럼 범인의 혈액형은 B형. 우리는 이 확실한 사실 한 가지를 알게 됐지. 근데 우유를 둘이 나눠 마셨어? 그게 이제 의문이야. 억지로 먹이지 억지로 먹인 않았을까요? 거죠. 그건 이따 이제 상의해보자고. 네. 그래서 부검을 해보니까 질액에 정액 양성 반응이 나온 거야. 성폭행 한 거지. 네. 그럼 정액으로 혈액형을 판독했나요? 근데 그건 판독이 안 나왔어. 아 그래요? 양성 반응은 나왔는데 거기서 뭐 혈액형이나 뭐 이런 건 추출은 못했어. 그냥 정액이 있었다는 것만. 그리고 가슴과 등에 드라이버로 찌른 상처가 4군데 있었어. 그게 근데 사인인가요? 사인은 XR. 아 똑같이 엑살. 그거는 동일하네요. 스타킹으로 죽인 게 아니야. XR이야. 손으로 죽였어. 네. 근데 이 4군데나 드라이버로 찔렀단 말이야. 네. 이게 한두 군데였으면은 초기 진압용이겠지. 근데 드라이버로 4번이나 찔렀다는 거는 박현숙 양이 좀 저항을 심하게 했지 않았나. 뭔가 도망치려고도 해봤을 거고. 네네. 그 다음 이거 잘 들어봐. 잘 드러나야 돼 이거는. 피해자의 얼굴에 상처가 있었어. 그리고 날씨는 흐렸지만 비는 오지 않았고, 이 박현숙 씨 얼굴을 보니까 너무 안타깝게도 얼굴엔 눈물 자국이 말라 있었어. 자,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이 사건을 시작으로 영화 살인의 추억이 시작되는 거기도 해. 네. 이 박현숙 양 사건, 농수로의 송강호가 보면서 1차 사건 때와는 틀리게 도구를 썼지. 드라이버? 드라이버 같은. 범인은 어떤 놈 같아? 공구를 가까이 하는 사람? 그럴 수도 있지. 일단 우유를 좋아해. 일단 내가 그러면 저걸 할게. 면식범이야?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면식범일 것 같아요. 우유팩이 보면 면식범일 수도 있겠다. 아니요, 그건 추정할 수 없어. 그 우유는 근데 왜 그렇게 O형 B형이 나왔을까? 먹였겠죠. 나도 강제로 먹였을 것 같아요. 2팩인데? 그러니까 한 팩 쥐가 먹고. 한 팩 자기가 먹고 한 팩 네. 먹이고? 그건 완전 또라이인데. 왜 그랬지? 난 면식범이 이거 먹으라고 그러고 주고 나서 폭행.
일단은 완전 나체였나요? 완전 낮죠. 완전 나치인데 근데 드라이버로 4군데를 찔렀잖아. 그럼 저항을 했다는 거잖아. 면식범이어도 저항하지. 근데 우유를 준다고 먹었을까? 그렇게 아니지. 저항이 심한데? 아는 사람인데 가다가 현수가 같이 가면서 먹자. 그 뭐지? 프로팔린 어, 하는 거. 그럴 수 그래. 있네. 그 만약에 쟤 가요. 근데 어. 한구순이 옆에서 야 메르마 어디 가? 그래서 뭐 가는데 그래 나 우유 2개 있는데 하나 먹을래? 먹다가 이렇게 일이 벌어졌다. 나는 갑자기? 우유팩만 보면은 갑자기 그럴 수 있죠. 죽여놓고 먹였을 것 같은데. 죽인 죽여놓고 다음에 먹겠다고. 그러면 죽는다면 우유가 어떻게 먹어? 발견됐겠지. 이게 다른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모든 게 일어났다고 생각하는데 그 맹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자리에서 납치를 한 게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지. 납치는 다른 데서 하고 지금 실제 강간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발견된 장소는 각각 다른 장소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우유곽이 발견된 우유팩이 발견된 장소가 납치 장소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좀 그럼 우유팩은 이 두 사람 게 아닐 수도 있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같이 면식범이 같이 아는 사람이었다면 그냥 걸어가다가 먹다가 이제 발견됐으면 우유팩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근데 지금은 그 우유팩이 발견된 장소가 강간을 했던 장소인 거잖아요, 결국. 그러면 거기서 우유팩이 발견됐다라는 거는 뭔가 갑자기 우유 나눠 먹다가 갑자기 강간을 한다? 면식범이? 그거는 좀 제가 봤을 때 일관성이 없는 것 같고. 아니면은 우유를 강제로 먹였어 하고 쳤을 때는 먹어 안 먹어? 안 먹을 때마다 드라이브로 찌르는 거지. 그건 좀 많이 같고. 그래서 어떻게 강간 살인에 대한 약간 프로파일링 한 걸 봤는데 가슴을 찔렀다는 거 있잖아요. 그게 약간 성적 취향일 수도 있어요. 뭔가 억압에 대한 성폭행하는 여성을 공격한다는 거는 찌르고 성폭행했냐? 성폭행하고 찌렀냐? 그러니까 성폭행하면서 일치하겠네? 찌른 거죠. 음. 찔렀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나는 면식범이 아니라고 보는 게 우연히 마주친 거야? 그러면은 면식범이면은. 그래서 내가 이 사건을 조사할 때 말이야,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토요일 날 밤에 강대리랑 같이 했거든. 근데 조사하면서 너무 열받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열받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막 하다 보니까 너무 짜증나는 거지. 그래서 새벽 1시에 강대리랑 다녀왔어, 이 현장을. 화성 이 살해 사건 현장을. 태안까지요? 안영리가 이완임 할머니가 돌아가셨던 데고, 네. 거기서 불과 1km 정도 되는 것 같아. 네. 여기가 2차 사건 장소인데, 인터넷에 보니까 1차서부터 끝까지 다 거기 막 아파트가 들어서고 막 다 돼 있어. 근데 2차 사건 여기만은 아직은 논이에요? 노는 아니고 그냥 비스무리해 그냥. 근데 농수로는 아직도 네네. 있어. 근데 너네가 여길 가서 뭐하게 라고 물을 수 있잖아. 그냥 이 현장을 갔다 와서 그 현장이 어땠는지 전해드리려고. 근데 현장을 보니까 거기가 도로가랑 좀 가까워. 그러니까 논길이 이렇게 쭉 있으면은 마을로부터 3분의 2 이상 떨어진 곳이야. 좀만 더 가면은 버스가 다니는 길이란 말이야. 근데 이게 80년대잖아요. 음. 당시에 버스가 많았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버스가 다니는 도로란 말이야. 일단은 그러니까 이 새끼가 여기서 매복을 하고 있다가 도로에서 가까운 곳이면은 몇 명이 오는지 알 수 있잖아, 지 눈으로. 얘는 혼자 오는 여성만 노려야 되는데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 근처에 있으면은 혼자 오는지 둘이 오는지 파악이 된단 말이야. 네. 그래서 혼자 오는 여성이면은 노리려고 했던 건데 그날따라 타겟이 안 나타난 거지. 네. 근데 뜻밖의 반대편에서 박현숙 양이 온 거야. 그래서 이거는 면식범이 아니라 얼토당토않게 박현숙 양이 걸려든 거지. 원래 목적은 도로에서 오는 여자였는데. 저도 면식범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가보니까 네. 진짜 무서워. 일단 다른 곳은 그래도 어느 정도 발전이 돼 있잖아요. 이제 저희가 갔던 2차 장소는 그냥 한적한 원래 국도가 시골길은 있고? 그것도 없어요. 가로등 같은 거 없어요. 저녁에 가면 진짜 완전 어두컴컴해요. 아니 거기는 이제 가로등 있고 다 있는데 그래요? 육교 밑이야. 육교 밑에. 고가 밑이지 엄연히 따지면. 고가 밑에였고 그 장소에 가면은 뭔가 그 당시 80년대 중후반의 느낌이 있어. 가면 그 사진이랑 비교해 보면은 아직 그 느낌은 있어. 그러면 지금 약간 이것저것 막 얘기가 가는데
정리를 좀 해보자. 그러니까 드라이버로 찍은 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자면 얘기가 지금 두 개인 거네. 그러니까 제압하려고 한 용도다. 또는 성적 취향이다. 네. 그러니까 이거 두 개로 나눌 수 있고 얼굴에 상처가 있는 거 어떻게 보나? 그러니까 동일한 선상이지.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압하다가 난 상처일 수도 있다. 그러면 담배꽁초는 일단 혈액형 나왔으니까 범인의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 모발도 그렇고 B형이야 무조건. 그리고 박현선 약이 O형이었으니까 O형 B형이면 이제 B형이라고 정의된 거고 정액에서는 판독할 수 없었고 어떤 이유에선지 근데 문제는 우유 두 팩인데 그러니까 우유 두 팩에 대해서도 그런 거네. 지금 그걸로 면식범이라는 거 추정하는 거잖아요. 네, 저는 우유 두 팩이어서 면식범일 수 있겠다라고 추정을 하는 건데 우유 두 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먹였을 수 있는 거야. 그냥 먹였다 강제로? 한고수님은요? 나는 메르미 말에 좀 그게 가는데.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일면식이 있어서 이거 하나 드세요 하고 먹다가 방심한 틈을 타서 범행이 이뤄졌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강대리님은 근데 왜 그러면 우유를 들고 있었을 거야? 그냥 가다 그 먹어. 시간에? 의도적으로? 응. 10시에 밥 먹고 집에 가는 애한테 우유를 먹인다고요? 그럴 수도 있죠. 뭐 이거 하나 먹어봐. 면식범일 때. 그러니까 면식범이라고 네, 할 때. 면식범이니까 더 잘 받아 먹죠. 글쎄요. 강대리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우유팩에서는 아예 별로 생각을 안 했었고, 아, 그러니까 우유팩에 대해서는 별 생각이 없었다. 나는 우유팩에서는 별 생각 없어서. 그러면 안두팔님은 우유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냥 큰 의미 안 우유팩한테 두는 큰 거예요. 의미 안 네, 둔다? 그냥 우유팩은 먹여서 있는 거다. 아, 그냥 어떤 식으로든 먹였다. 네. 강제로 먹였다. 아니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막 하다가 여자가 반항하니까 하면서 자기 우유 먹으면서 그게 더 이상한데. 입에다 이렇게 콸콸콸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입에다 칼칼칼 했다면은 이게 발생이 3일이 경과됐잖아. 그럼 그 우유가 우유 있어야 돼. 흔적이 없었을까? 이 시체가 가슴의 상처 말고, 그러니까 얼굴에도 상처 얼굴 있었지. 상처 말고는 없었죠. 죽음에 이르기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상처는 없었죠. 그냥 단순히 액살이죠. 그래서 일단 두 분은 우유팩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증거다라고 보시는 거고 네. 저는 우유팩 때문에 면식범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면식범은 살해를 할 때 좀 잔인하게, 면식범이 보통 이제 살인을 하는 경우에는 원한이잖아요. 아니 그러면 뜻밖의 면식범일 수도 있잖아. 뜻밖에요? 가다 오다 그냥 얼굴만 아는 사이. 그럴 수도 있겠죠. 강대리 너 아까 뭔 얘기하려고 그랬던 거야? 저는 일단 미모가 출중한 여성분이었잖아요. 스토커 쪽으로 봤어요. 스토커 쪽으로. 왜냐 이제 나오는 시간까지 다 알고 있던 거야. 처음에 쫓아다녔다? 일단은 이 여성분이 송탄에 살고 있었을 거예요. 송탄에서 이제 의분 어머니가 있는 곳으로 온 거잖아요. 거기서부터 따라온 거죠. 주변 인물 중에서 우연찮게 자주 보는, 이게 어떻게 보면 면식범은 맞죠. 그렇게 따지면 딱 봐도 이쁘게 차려입고 어딘가에 가. 그래서 따라갔어. 근데 중매 자리였잖아요. 중매인 것까지 아는 거야? 스토커라서? 그러니까 질투심에. 그 모습을 보고 딱 보고 나온 이제 남자도 봤을 거고 어떤 상황이 대충 감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살인했다고 생각하고, 혹은 질투심에 더 드라이브로 찍을 수도 있네. 얼굴에 네. 상처도 내고. 혹은 이제 다르게 보면은 이 살인을 위해서 준비했던 사람이 그 장소로 가던 도중에 이 여자를 본 거예요. 젊고 이쁜 여자를. 근데 다른 방송으로 봤을 때 스토커가 아니다라고 봤을 때 그렇지. 살인을 준비했던 사람이라면 이 여자가 너무 이쁘고 눈이 딱 띄니까 어디까지 갔는지 따라갔다가 언제쯤 그래도 나오겠구나, 그걸 기다렸다가 이제 덮친 거지. 그러면 강대리님 의견은 두 개인 거네요. 스토커이거나 아무나 걸려라 하는 상황에서 이 여자를 본 거다. 가던 두 도중에 가지 가능성을 본 거네. 그렇죠. 그러면은 아까 전에 한구수님 갔다 오셨다고 했는데 네. 그러면 장소에서 느낀 거예요? 이거는 버스 정류장에서 오는 거를 기다리고 있었던 느낌이다. 장소로 봤을 때는. 근데 반대로 오는 게 타겟이 됐었다. 그렇지. 그게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잖아. 거기서 기다려야지 오히려 한 명 오는지 두 명 오는지 파악이 되거든. 왜냐하면 이때 당시 너무 깜깜했어. 그렇죠. 안 보여. 뭘 입었는지조차 구분이 안 돼. 그 정도로 깜깜했어. 그런데 중요한 거 내가 하나 알려줄게. 사건이 일어난 지 1년 5개월 후에 유력한 용의자가 나타났어. 용의자가요? 당시 22살의 문 씨야. 이 문 씨, 이 사람이 평소에 어땠냐면 친척 여자를 폭행한 적도 있었고 네. 60세 치매 할머니를 폭행한 적도 있었어.
그 전과가 있는 놈이야. 그리고 동네 목욕탕에서 여탕을 훔쳐보다 걸리기도 하고 이완임 할머니 사건 때도 그 일대를 배회했었다는 사실도 확인됐어. 혹시 이게 사랑의 추억에 나왔던 향수기가 현숙인가요? 아니야. 저도 그 생각 들긴 처음에 하는데 그래서 그 생각- 같은 인물인 줄 알았어요. 아니야. 시작은 이 박현숙 양으로 시작을 하는데 영화는 향수기는 아니야. 왜냐면 예뻤다고 하시니까. 그래서 취조를 했어, 잡아가지고. 근데 총 10회 정도 여성을 폭행했던 이력이 있어. 그리고 지가 이완임 할머니랑 박현숙 양을 성폭행한 뒤에 죽였다 라고 자백을 해. 자기가. 그러면은 그 자백에 또 신빙성이 없잖아. 네. 박현숙 양은 얼굴에 상처가 났었다고 알고 있잖아. 네. 그래서 뭘로 했냐? 손톱깎이로 했대. 그래서 그 일대를 다시 금속 탐지기로 수색했는데 진짜 손톱깎이가 나왔어. 근데 수원 검찰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나, 이 문모 씨는. 그리고 더 웃긴 거는 풀려난 뒤에도 어느 여중생 방에 침입해서 성폭행하려다 걸린 적이 또 있어. 왜 증거 불충분이었어? 손톱깎이 하나로는 안 되는 건가 보지? 근데 어쨌든 음. 불충분으로 풀려났다. 좀 확실하지 않냐 근데 이 사람? 그러면 좀 2차도 정리를 해볼까? 간단하게. 2차 범행 박현숙 25세, 날씨는 흐렸습니다. 10월 20일 오후 10시에 사건이 발생을 했고요. 발견한 건 10월 23일, 3일이 경과된 후였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결박이나 재갈은 없었고 시신의 모습은 완전 나체, 반듯한 자세인데 가슴과 등에 드라이버로 찍은 자국이 있었고 다리가 세워져 있었죠. 무릎이 접혀 있었지. 네, 그리고 얼굴에 상처가 있었습니다. 증거품으로는 담배꽁초, B형이 검출됐고 모발이 6본이 나왔는데 4개가 B형, 2개가 O형. 그리고 정액에서는 판독이 불가능했습니다. 네. 그리고 우유팩 2개가 나왔는데 하나는 B형, 하나는 O형이 검출이 됐고 사인은 액살, 손으로 졸라 죽인 사인이고요. 그 다음에 성폭행을 당했고 B형인 거를 확인했습니다. 자, 단독범으로 봤을 땐 그런데 연쇄범으로 보자고 다시. 근데 그러면은 이때 연세인 줄은 몰랐잖아요. 몰랐는데 우리가 이제 이완임 할머니랑 연결시켜 봤을 때 네. 동일범 같아? 액살. 다리가 세워져 있었다. 엑살이란 거 보면은 동일범으로 결박도 안 돼 알겠는데. 있고 그리고 재갈도 안 주변에서 돼 있고. 담배꽁초가 발견됐다. 제가 미드 좀 봤는데 이 2개로는 연쇄를 알리는 느낌 안 나요. 그지? 응. 왜냐면은 범행 수법이 좀 틀려. 얘는 흉기를 사용했어. 네. 이완임 할머니는 흉기가 없었죠. 흉기 바로. 그리고 피해자의 공통점도 별로 없었을 것 같아. 미드 보면 나오잖아. 공통점이 좀 뭐 금발에 뭐던가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이 차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 다시 화성으로 돌아갑니다. 박현숙 씨 살인 사건이 일어난 지 한 달이 조금 넘었어 이제. 11월 30 밤 9시 김모 씨라고 있는데 교회에 가려고 집을 나섰단 말이야. 주부야 주부. 한 300m쯤 갔을까? 갑자기 목이 감싸지면서 옆구리에 날카로운 무언가가 탁 느껴지더래. 그와 동시에 욕이 섞인 낮은 목소리로 야이 씹년아 소리 지르면 바로 죽여버릴 거야. 그리고는 김모 씨를 논으로 끌고 가더래. 그러면서 또 욕을 섞어가며 한마디 했대. 야이 년아 양말부터 벗어. 그래서 그 양말로 손을 뒤로 묶어. 그 다음에 거드를 얼굴에 씌워. 그 다음에 팬티를 벗겨서 입에 재갈을 물려. 그렇게 제압하고는 성폭행을 했어. 그리고 또 말을 해. 욕하면서 야 년아 소리 지르면 바로 죽여버릴 거야. 조용히 해 하면서 입을 살짝 풀어주면서 돈 어딨어. 근데 아까 끌려오면서 가방을 길 위에 떨어뜨렸단 말이야. 그래서 그 사실을 범인이 알고 그쪽으로 막 뛰어가. 가방 떨어진 곳으로. 그럼 김모 씨는 뭐 해야겠어? 도망가야지. 도망가야지. 무조건 달려야지. 얼굴에 거들도 씌워져 있고 손은 뒤로 포박됐지만 무조건 뛰었어. 너무나도 칠흑 같은 어둠이라 가지고 김모 씨도 당연히 앞에 안 보이지만 이 범인도 어디로 도망가는지 모르는 거야. 그리고 설마 도망가겠어 이렇게 포박이 돼 있는데 이 생각을 했던 거지.
달리는 와중에 몇 번 넘어지고 뒹굴고 막 그렇게 그랬대. 얼마나 무서웠을 거야. 진짜 막 장난 아니었대. 개 짖는 소리가 이제 들리는 거야. 한참 뛰다 보니까. 그 마을이 있다는 거죠. 근처에 왔다는 거잖아. 그래서 마을에 결국 도착해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막 이랬대. 그래가지고 주민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구조가 됐어. 이렇게 이